요즘 검찰 대장동 수사 때문에 여와 야의 정쟁이 뜨겁죠. 검찰은 민주당의 김영 부원장,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경선 자금을 위해서 이들이 공모하여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요구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정진상 실장 등은 터무니없는 가짜고 창작 소설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이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름다운 왕비였습니다. 15살에 프랑스 루이 16세에게 시집오면서 파란만장한 짧은 인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문란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희대의 악녀다.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철딱서니 없는 말을 짓거린 멍청한 요녀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가짜 뉴스 때문에 벌어진 그녀에 대해 안 좋게 새겨진 그런 말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선에 힘쓰고 여타 다른 프랑스 귀족보다는 훨씬 더 소박한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매우 순진한 왕비였다고 하네요. 그녀는 빈민들을 돕기 위해서 어린 첫째 딸에게 줄 새해 선물 돈까지 몽땅 다 써버려가지고 딸을 울렸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요. 프랑스 왕실의 전통을 어기고 지위가 낮은 이들을 중용했다는 그런 혐의도 받고 있고요. 고리타분한 고위 귀족 대신에 또래들과 자주 어울리고 별궁은 소박하게 짓고 친한 사람들하고만 자주 봤다고 하니까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던 당시 시대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단두대에 목이 잘리러 들어가면서도 가는 도중에 누군가의 발을 밟았대요. 그러니까 어머 미안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라고 아주 정중히 사과를 하고 그렇게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순진하고 예의가 바른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 오히려 다른 귀족들이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많이 흉봤던 것 같습니다. 왜? 질투심이겠죠 뭐. 게다가 그녀는 적국 오스트리아의 여왕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억울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거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왕정이 몰락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프랑스 사람들은 그녀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 만한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그녀는 프랑스 혁명의 단초가 되었던 부패하고 게으른 왕족의 전형이었겠죠. 그리고 정말로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을 아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뼛속 깊이 귀족이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았던 그녀가 더 이상 어떻게 가난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에서 이해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실제보다 훨씬 더 나쁜 여자가 되어서 훨씬 더 과장된 그런 나쁜 평을 받아서 훨씬 더 잔혹하게 악녀로 묘사되어야만 했고 그래서 죽어 마땅한 여자라고 하는 명분을 얻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녀는 희대의 악마로 치부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사진들 전부 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고 마리 앙뚜아네트 부부가 이제 도망가다가 잡혔는데요. 루이 16세와 그녀는 이제 부부가 도망을 가? 국왕과 왕비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는 역적이 되는 거죠. 혁명을 주도했던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루이가 죽어야 국가가 산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주장이 먹히면서 사람들은 그 남편을 단두대로 보냈는데요. 혁명은 피를 먹고 자라기에 당시 혁명군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녀를 죽어 마땅한 요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당시 단두대는 요즘처럼 한 번에 싹 날카롭게 목이 베어지는 게 아니라 뭉툭해서 슬근슬근 잘려서 얼마나 아팠는지 정말 말도 못할 지경이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1785년에 있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으로 엄청난 곤란 지경에 빠집니다. 프랑스 귀족이었던 루이드 로앙 추기경이 이 마리에게 잘 보이려고 다이아몬드 600개가 들어간 사치스러운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중간에 백작 부인을 사칭하는 사기꾼 라모트가 배달 사고를 냅니다. 여왕은 목걸이를 못 받았고 이 추기경은 목걸이를 줬고 그 어디 갔냐 이제 서로 확인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사기당했다는 걸 깨닫고 나쁜 놈을 잡아들이게 되죠. 그렇지만 그 나쁜 사람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는 마리 앙뚜아네트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가지고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너무너무 나쁜 여자고 너무너무 문란한 여자고 너무너무 사치스럽다라고 하는 내용의 거짓된 회고록을 작성을 해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나쁜 가십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주 즐거우면서 깨깨거리고 그거를 다 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녀는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나쁜 여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여자를 더 한 번 죽이기 위해서,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너는 8살짜리 네 아들을 성학대한 나쁜 매춘부 엄마다. 이런 얘기까지 갖다 덧붙여가지고 결국 그녀를 죽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시대에 있었던 역사랍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혁명군이 지나치게 과격한 공포정치를 앞세워서 시민을 선동했고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혐의는 모두 다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그녀는 죽었는데. 결국 이 이야기의 역사적 교훈은요. 무엇이 될까요? 나는 피해 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 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현재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다. 이러한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악마화되어 있는 존재인지, 누군가 이렇게 검찰로부터 끊임없이 당하는 사람인지, 누군가가 그렇게 죽어 마땅하고 나쁜 사람이고 악마인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그게 사실인지도 보십시오. 결국 이 이야기의 역사적 교훈은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 영희 생각이었습니다.